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깊게 들여다보는 뉴스 세계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네네. 오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네요. 예, 아슬아슬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오셨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오전 9시 35분부터 변호인 참여해 조사를 받았는데요. 음. 14개 혐의로 지금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3일 만에 조국 전 장관을 비공개 소환을 한 겁니다. 검찰이. 근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요? 네, 오늘 그러니까 어제 8시간 가량 조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네. 그 변호인단을 통해서 조국 전 장관이 심정을 밝힌 걸 보면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되어 참담한 심정이다 하면서도 네.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추가 소환 여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찰은 추가 소환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근데 또 같은 날 친구죠. 이 진중권 동양대 교수 뭐 또 이 진중권 교수가 한 말이 기사화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에서 열린 강좌에서 네. 한 이야기였는데요. 네. 이제 좀 일단 정의당에 대한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예. 원래 정의당이 조국 전 장관 임명에 반대를 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받게 되면 본인이 등판을 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기로 했었는데 당이 의견을 바꿨다라는 예. 이야기였고요. 예. 그러면서 대중들은 듣기 싫은 사실이 아니라 환상을 요구한다라면서 사실의 수요가 없고 환상의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뭐 의혹도 제기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인턴 프로그램 관련이었는데요. 예. 이게 핵심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본인의 강의를 들었다고 감상문을 올린 게 있는데 이게 네. 올린 사람의 아이디가 정경심 교수였다. 음. 그리고 감상문 내용을 보니 본인이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인턴 프로그램 자체가 서울에 접근하기 어려운 그 동양대 근처에 있는 학생들이 이 스펙에 써먹으라고 만든 건데 정 교수가 서울에서 내려와 그것을 따먹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아, 표현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네네. 써먹으라고 했는데 따먹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정의당 탈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탈당 논란이 계속 나오는데요. 저번에도 사실 기억하실 겁니다. 탈당 논란이 있었다가 예. 철회된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도 좀 일부 언론에서 기사가 그래서 진 교수가 이번 다시 탈당을 했다라는 거였는데 정의당 측에서는 아니다. 당적 유지 중이다라고 해명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저번에 탈당하려고 했었던 것이다. 네네. 그 얘기를 요번에 탈당했다고 기사화한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건 기초적인 사실인데요. 그렇죠?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 8일에 청와대에서 열린 그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 협의회 끝난 뒤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 개혁안에 대해 보고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검찰이 반발하고 이게 나섰습니다. 좀 논란이 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직제 개편이거든요. 이 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등을 비롯해서 네. 직접 인지 수사가 가능한 부서 41곳을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전국 검찰청에서 4곳만 반부패 수사부가 남게 되는데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검찰 보고사무규칙의 개정안인데 중요 사건이 진행될 경우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단계별로 사전 보고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원래 기존 규칙에도 보고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네. 사전에 해야 하는 것으로 문구가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은 반부패 수사 능력이 저하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이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에 중간 보고를 계속 하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의견도 나온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내용을 사전에 몰랐고 네. 이 법무부가 단독 보고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결국 이 간부 회의에서 이 내용들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상당히 좀 격앙되었었다 이런 후문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 게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휘 감독을 하려면 보고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사후 감독 보고를 받으면 지휘 감독의 여지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이게 1981년부터 원래 있던 규정이었는데 네. 원래 규정에는 이제 동시에 보고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각 상급 그 기관하고 법무부 장관에게도. 네. 근데 이거를 사전 보고로 바꾸는데 네. 이게 좀 검찰에 대한 통제 강화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금 검사들은 반발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건 이제 검찰의 이제 주장인 것이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이제 박상기 전 법무장관하고 인터뷰를 가진 바가 있는데 박상기 전 법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검찰의 독립성 못지않게 중요한 게 검찰권 행사의 균형성이다. 그러면서 민주적 통제가 네. 강화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충돌 지점이 좀 거기서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알겠고요.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오늘 잠깐 소개를 해주셨던 전북 익산시 장전마을 이야기입니다. 네. 환경부가 장전마을 주민 건강영향조사 최종 발표회를 열었고요. 네. 인근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 물질로 건강 피해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네. 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을 정부가 확인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러게요. 마을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이제 비료공장이 2001년에 들어섰는데 예. 2017년까지 마을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렸습니다. 어이구, 그리고 예. 그 중에서 14분이 사망을 했는데요. 네. 또 암 발병률을 이 갑상선을 제외하고 모든 종류의 암에 대해서 비교를 했을 때 음흠. 전국 표준 인구 집단보다 2배에서 25배 가량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특히 뭐 모든 암에서 2.05배, 피부암에서 여자가 25.4배, 담낭과 담도암에서 남자 16.01배 등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이거는 뭐 예. 네네. 그런데 비료 공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기 배출 시설이나 폐기물 처리 방식 등에 대해서 이 공장 자체가 원래 행정처분을 많이 받은 공장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연초박이라고 하는 이 퇴비 이게 이제 일종의 담배를 생산을 하면서 나오는 담배 부산물인데요. 담배 찌꺼기라면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원래 퇴비로만 사용을 해야 되고 그 외에는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 건조 공정을 거치면서 이 원래 유기질 비료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네. 이 과정에서 발암 물질들이 검출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공장은 2017년 4월부터 가동이 중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뭐 공장 곳곳뿐만 아니라 장전마을 주택의 침식 먼지 등에서도 1군 발암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책임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일단 KTNG는 본인들 책임이 아니다. 업체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업체는 이미 도산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요? 피해를 구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정부가 그래서 네. 뭐 치료비나 사망 위로금, 뭐 이 장례비 등을 지급을 할 수 있지만 자기 부담금 정도만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이것도 이후에 만약에 주민들이 공장이나 KTNG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기면 그 배상금을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정부로부터 받은 거를. 그래서 그래요? 아마 소송전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뉴스 3개 이렇게 마무리하죠.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